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유튜브와 같은 그런 미디어, 동영상 미디어를 소비하는 소비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국내 연구를 보고 저는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안 되고 좀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좀 해외 사례도 좀 찾아봤어요.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좀 분석을 해봤을까 하는 것을 한번 찾아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낸 그 논문이 지금 보고 계시는 소셜미디어 인게이지먼트 해서 무엇이 그 사용자의 참여와 소비를 이끌어내는가 유튜브에서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그 모티베이션을 시키느냐 사용자의 그 유튜브 상에서의 사용자 참여 그리고 유튜브의 동영상 소비를 이끌어내느냐에 대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죠? 어디 오하이오 대학의 에서 나온 그런 연구가 되겠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터러처 리뷰라고 우리가 이제 그 이론적 배경을 지금 첫 번째 유튜브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유튜브 인게이지먼트, 그 다음에 그 참여와 소비와 관련된 부분으로 나뉘어서 리터러처 리뷰를 진행을 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떤 그 유형화를 시킨 것이 테이블 1이 되겠는데요. 테이블 1에서 보시면은 유튜브의 참여와 소비를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은 변수들을 가지고 정의를 내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참여 쪽 보시면은요, 그 라이크, 디슬라이크, 좋아요, 싫어요, 그 다음에 커멘트 달기, 공유하기, 업로드하기 이렇게 총 5가지를 참여의 속성으로 이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섬션, 소비 쪽 부분에서는 뷰, 시청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커멘트를 읽는 것, 댓글을 읽는 것, 이 2가지를 이제 소비하는 부분으로 그 정의를 내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다음에 결과가 궁금하시죠? 리서치 퀘스천은 어떤 식으로 정의 내렸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도출을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리서치 퀘스천, 우리가 이제 IQ라고 얘기를 하죠. 연구 주제, 연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문제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이제 파티시페이션 참여와 그 다음에 컨섬션 소비 2가지로 나뉘어서 연구 문제를 제시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IQ1이 이제 파티시페이션, 그러니까 참여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like, dislike, 좋아요, 싫어요, 코멘트 달기, 쉐어, 공유하기, 업로드 하는 것들에 있어서 유튜브에서의 그 참여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있는가를 이제 물어보는 것이 연구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좋아요 버튼을 예측할 수 있는 유튜브에서의 참여 동기가 있는가? 그 다음에 싫어요 버튼을 예측할 수 있는 유튜브에서의 참여 동기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리서치 퀘스천으로 설정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비 쪽 부분에서는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비디오의 시청을 예측하는 또는 코멘트 읽기를 예측하는 그런 유튜브의 소비 동기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세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서치 퀘스천 3번째가 있죠. 그 다음에 리서치 퀘스천 3번째에서는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익명 사용자인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익명이 아닌, 그러니까 실명이 아니라 익명 사용자인 경우에는 참여를 더 잘하느냐, 라이크, 디슬라이크, 코멘트와 같은 참여를 더 잘하느냐에 대한 것이 이제 리서치 퀘스천 3번째에 있고요. 4번째 리서치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유튜브의 채널에 많이 방문한 경우, 예를 들면 더 오랜 시간 유튜브를 사용한 경우에 참여를 할 가능성이 더 높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을 이제 연구 문제로 세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제 경험에 따른 어떤 경험치에 따른 유튜브를 1년 받느냐, 2년 받느냐, 3년 받느냐에 따라서 참여할 가능성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젠더가 있습니다. 각 개인의 유튜브 사용이 성별에 따라서 연관성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리서치 퀘스천 5번째로 내세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구 문제를 설정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우리는 결과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5가지 팩터가 도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테이블 2를 통해서 보시면은
결국은 그 유튜브의 참여와 유튜브의 소비를 위한 동기, 그 동기는 무엇인가를 5가지로 이제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물론이죠. 유튜브를 이제 사용하는 이유가 정보 탐색을 목적으로 하는. 그 다음에 그 팩터 두 번째는 giving information, 정보를 주기 위해서. 예, 정보를 찾기도 하지만 정보를 주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1인 미디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가 되겠죠. 세 번째 팩터는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밑에 보시면은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기 위해서, 네,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좀 뭔가 내가 중요하다라고 느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쿨해 보이기 위해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유튜브에 참여하고 유튜브 동영상을 소비하는 그런 동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팩터로는 소셜 인터랙션, 예, 그 뭐 사회적으로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사실은 가장 높기도 할 것 같은데요. 릴렉싱 엔터테인먼트, 예, 그냥 엔터테인먼트 용도로, 네,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참여와 소비를 한다. 사실 지금 민값 보시면은, 네, 대부분 이 그 팩터 5가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다른 값들보다. 네, 이런 용도, 엔터테인 하기 위해서, 인조이 하기 위해서, 플레이 하기 위해서, 네, 유튜브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의 값들이, 네,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테이블 4에서는 이러한 이제 그 팩터들이 라이크와 디스라이크, 커멘트, 쉐어, 업로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 역시도 여러분들께 이제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제가 그래서 좀 더 요약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논문이 눈에 안 들어오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별도로 요약을 해 보았는데요. 자, 요약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까 결론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은 릴렉스하기 위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기 위한 그런 동기가 라이크와 디슬라이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가장 중요한 예측 변수는 릴렉스하고 엔터테인먼트 동기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커멘트를 다는 것하고 그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은 이 소셜 인터랙션 모티브, 결국은 이제 어떤 사회적 관계, 사회적 양방향성의 동기가 커멘트하고 동영상 업로드에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예측자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이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 같은 경우에는 인포메이션 기빙 모티브, 정보 제공의 동기가 가장 큰 예측 변수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는 데 있어서 수동적인 컨텐츠 소비는 기본적으로 릴렉싱 엔터테인먼트 동기를 통해서 가장 예측이 잘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커멘트 읽기, 이제 커멘트 동기 뭐죠? 댓글을 읽어보는 것은 인포메이션 시킹 모티브, 결국 정보를 탐색하는 그런 모티브가 가장 강했다. 동기가 가장 강한 예측 변수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사용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라이크 버튼,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데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예측이 된다라는 그런 결론, 재밌는 결과가 나왔죠. 결국 무슨 얘기죠? 유튜브를 경험한 시간, 유튜브를 많이 본 사람일수록 라이크를 더 적게 누른다는 겁니다. 예, 라이크, 좋아요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더 적어진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예측 변수로 작용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익명성 같은 경우에는 공유하고 비디오 업로드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부정적인 예측 변수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또 재밌는 결과가 나왔죠. 남자가, 네, 유튜브에서 기본적으로 디슬라이크를 많이 합니다. 네, more likely, 여성에 비해서 남자가 싫어요 버튼을 더 잘 누른다. 뭐 이런 결과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사실 이 테이블 4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표를 보시는 방법은 제가 여기 좀 살짝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보 탐색 동기 같은 경우에는 라이크, 디슬라이크, 커멘트에서 가장 긍정적인 파지티브한 예측 변수로서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정보를 나눠주는 같은 경우에는 모든 참여 행위, 모든 파티시페이션 행위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공유 부분하고 가장 강한 상관성을 보이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셀프 스테이투스 시킹 같은 경우에는 라이크 쉐어링의 부정적인 동기, 업로드의 긍정적인 동기를 보였고, 소셜 인터랙션은 커멘트와 가장 강한 상관성을 보였고, 나머지 라이크, 디슬라이크, 업로딩에서도 상관성을 보였다. 라이크는 모든 동기에서 유의성을 보였고, 디슬라이크는 인포메이션 시킹이라든지 쉐어링이라든지 소셜 인터랙션이나 릴렉싱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유의성을 보였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보다 디슬라이크를 많이 한다. 그 다음에 커멘트는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방문했느냐, 그러니까는 비짓 프리퀀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얼마나 많이 방문했느냐와 가장 강한 동기 예측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 보다 또 댓글을 많이 단다. 네,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신 이 소셜미디어 인게이지먼트라는 이 논문, 무엇이 이제 그 동기부여를 하는지, 시청자의 참여와 또는 동영상 소비를 이끌어내는지 유튜브에서 이 논문이 여러분들이 또 이제 1인 미디어 기획하시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데 있어서 뭐 기초적인 자료로 이렇구나, 우리가 이제 기반 자료로서 우리가 또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아까 그 국내 논문 봤을 때와 사실 아까 그 국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이 작성한 논문이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이제 영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당 대학의 이제 교수가 작성한 논문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뭔가 이제 좀 차이가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거나 하실 때 뭔가 좀 보탬이 되는, 도움이 되는 형태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만나는 첫 시간인데요. 이렇게 뭔가 살짝 부담을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사실 첫 번째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고, 사실 뭐 실제 수업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 저도 첫 번째 첫 수업 시간 때는 뭐 바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았었는데, 지금 뭐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1주차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오리엔테이션 하고, 우리가 이제 1인 미디어 기획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그 이론적 배경으로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만한 그 국내 논문 한 편, 해외 논문 한 편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사용자의 어떤 참여 동기는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유튜브를 가장 많이 소비한다고도 할 수 있는 Z세대는 국내에서 어떤 퍼스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재밌는 논문들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께 하나씩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은 제가 요거는 이제 파일을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자세하게 한번 좀 살펴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수업은 좀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